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즉 브렉시트가 일단 4월 12일까지 단기 연기된 가운데 영국 정치권이 근본적 해법을 찾기 위해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영국 하원은 여러 가지 방안들을 놓고 오늘 끝장 투표를 할 예정이어서 이 브렉시트에 관련해 큰 고비가 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자,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끝장 투표를 오늘 연속적으로 지금 실시하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네. 끝장 투표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끝장 토론도 아니고. 네, 이게 좀 그런데요. 그만큼 이 브렉시트와 관련된 대안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투표를 해서 결정을 네. 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다양한 투표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뭐 이 시간에 전해드렸던 것처럼 원래 이번 주 금요일 3월 29일로 예정됐던 브렉시트 실시가 일단은 연기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연기는 됐는데 문제는 연기한 이후의 상황이 여전히 불투명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불투명함을 이제 타파하기 위해서 오늘 끝장 투표를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현재 뭐 아니라는 게 많이 나와 있죠. 가장 그 기본적인 안은 테레사 메이 총리와 유럽연합 간의 합의안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대안은 뭐 유럽연합과의 관세 동맹 잔류라든가 제2국민투표 실시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대안을 놓고 오늘 끝장 투표를 하게 되는데 BBC 방송에 따르면 영국 하원에서 오늘 일단 그런 대안들과 관련한 토론이 벌어지고요. 의원들이 토론이 끝나면 이제 투표를 하게 됩니다. 네. 존 버커우 영국 하원 의장인데 이 존 버커우 하원 의장이 오늘 토론이 끝나면 투표에 붙일 대안들을 이제 선택할 예정이고요. 대안 선택이 완료되면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이 투표를 인디케이티브 보트, 그 의향 투표라고 합니다. 네. 예. 인디케이티브 보트는 그 하원의 과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브렉시트 방안을 이제 찾을 때까지 제한된 여러 옵션들에 대해서 투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향 투표, 인디케이티브 보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결정을 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영국 하원은 이런 그 방안을 지지한다는 것을 이제 확정하는 그런 투표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이 인디케이티브 보트를 통해서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게 되는 그런 그 대안들이 영국 하원에 이제 채택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영국 하원 의원들은 오늘 대안이 뭐 몇 개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대안들의 각각에 대해서 대안 각각에 대해서 yes or no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대안들이 좋다고 생각하면 yes, 안 좋다고 생각하면 no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표 결과가 아마 LA 시간으로 오늘 중에는 오늘 아마 낮쯤이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예상은 되는데요. 아무튼 지금 전 세계가 또 영국 하원을 주목하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그 투표들이 여러 개가 나올 텐데 첫 번째 뭐 이렇게 차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순서가. 그럼 네. 첫 번째 게 예를 들어서 통과가 되면은 그 다음 거는 안 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겠죠. 그렇지 않은 건가요? 대안 자체가 여러 개가 나와 네.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대안을 오케이 우리는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죠. 그 다음 대안 다 해봐서 복잡하네요. 대안이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굳이 안을 하나로 그냥 해버리면 너무 운신의 폭이 없잖아요. 그건 안 좋은 거죠. 안이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제가 볼 때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간에 지금 영국 하원은 브렉시트와 관련한 대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네.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네. 근데 가장 궁금한 건요. 오늘 네. 그 의향 투표를 한다고 하셨는데 네. 그 의향 투표의 대상이 되는 이 네. 대안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게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과연 인디케이티브 보트 그 의향 투표를 한다고 하는데 그럼 뭐에 대해서 하느냐가 가장 궁금합니다. 근데 이미 거론되고 있는 유력한 대안들이 있습니다. 살펴보면 가장 이제 기본은 역시 테레사 메이 총리와 유럽연합이 마련한 브렉시트 합의안입니다. 이걸 지금 영국 하원이 계속 거부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이건 기본 합의안이기 때문에 계속 지금 대상으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EU 관세 동맹에 잔류하는 것.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브렉시트는 하지만 관세 동맹에는 잔류하는 것이 있고요. 또 EU 관세 동맹뿐만 아니라 단일 시장에도 잔류하는 것입니다. 그런 안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역 협정을 체결하는 건데 이게 캐나다 모델 무역 협정을 체결한다는 건데 그 브렉시트를 지지하는 영국 내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유럽연합과 캐나다가 맺은 무역 협정을 주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유럽연합과 무역 협정을 이제 맺는 그런 안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그 캐나다와 유럽연합이 맺은 무역 협정 FTA를 보면 그 유럽연합의 노동자를 수용하거나 또는 유럽연합의 분담금 의무를 부담하거나 이러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럴까요?
그 유럽연합에 대해서 과도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면서 유럽연합과의 그 무역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 그 캐나다와 유럽연합의 지금 무역 협정인데 그것을 이제 영국도 좀 차용을 해가지고 비슷한 어떤 무역 협정 FTA로 가는 것 이걸 지금 대안으로 내놓을 수 있다는 건데 참고로 이게 캐나다와 유럽연합이 이런 그 FTA에 합의하기까지 10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이게 어찌됐건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쉽지가 않겠네요. 예, 영국 같은 경우는 참고로 서비스 산업이 전체 경제의 80%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 서비스 산업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이 캐나다와 유럽연합의 무역협정은 서비스 산업의 부분적인 개방만 지금 포함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그 부분이 있다는 점도 생각해 봐야 될 거고요. 그러나 어찌됐건 대안의 하나로서 유럽연합과 영국의 FTA 체결 이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고 또 하나는 소프트 브렉시트입니다. 브렉시트를 하되 소프트하게 노르웨이 방식인데요. 일정한 분담금을 내면서 유럽연합에 단일 시장의 어떤 접근권을 유지한다. 네, 그러니까 네. 유럽연합을 빠져나가되 유럽연합과 어느 정도 관계를 이제 유지하는 그런 거죠.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6번째는 노동당안입니다. 노동당안, 영국 노동당안인데 이것은 포괄적인 그 관세 동맹을 좀 의미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유럽연합이 어떤 단일 시장, 지금 유럽연합은 회원 국가들의 단일 시장 체제 아닙니까? 네. 그것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다. 좀 모호하긴 한데, 그러니까 유럽연합은 아니지만. 유럽연합 단일 시장 체제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7번째가 몰트하우스 절충안, 몰트하우스 어멘먼입니다. 이게 그 데미언 그린 보수당 의원이 제출한 일종의 절충안인데요. 관리되는 노딜 브렉시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딜 브렉시트는 사실은 질서 없는 브렉시트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질서 있게 노딜 브렉시트, 관리되는 노딜 브렉시트를 하자. 그래서 영국 그 정부, 그러니까 테레사 메이 총리가 유럽연합과 합의하는 합의안 중에서 백스탑 조항을 제로 관세 FTA로 대체하는 뭐 그런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는 절충안이고요. 이것도 좀 대안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고 8번째는 노딜 브렉시트, 9번째는 제2국민 투표를 실시해서 다시 한번 브렉시트 찬반 여부를 묻자. 10번째는 뭐 브렉시트 철회. 9번은 9번째는 지금 못하겠다고 지금 그러니까요. 했잖아요, 정부가. 아니 그래서 이제 10개 아닌데요. 음. 총 10가지 방안인데 뭐 BBC 보도대로 지금 그 영국 정부가 뭐 못하겠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나 뭐 영국 하원이 또 이거를 이 인디케이티브 보트 오늘 그걸 통해서 만약에 이걸 채택한다고 채택한다 한다면 그러면 또 해야 그럼 된다. 이게 또 뭐 해야 된다기보다도 그러면 영국 정부도 영국 하원이 이걸 또 바라고 있다고 한다면 다른 입장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또 영국 하원과 영국 정부가 또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굉장히 많은 안들이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이제 끝장 투표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가지나 되는데 오늘 안에 결정 나겠어요. 근데 이 끝장 투표가 오늘 표결을 붙여서 네. 통과가 되건 안 통과가 되건 네. 자 어떤 결론이 난다. 네. 그러면은 이제 브렉시트 관련 대안이 이제 확정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오늘 확정이 되는 건 아니고요. 오늘 뭐 그러니까 영국 하원이 무언가를 결정한다고 해서 그게 곧 완전히 모든 상황을 종료시키는 건 아니고 유럽연합이 또 받아들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네. 당장 영국 정부가 받아야죠. 그러니까 어. 영국 정부가 결정하는 거 영국 하원이 또 추인하듯이 또 영국 하원이 결정하면 그게 무조건 영국의 입장이 되는 게 아니라 영국 정부가 행정부가 그걸 또 입법부가 결정한 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그러나 영국 하원이 그동안 이 브렉시트 과정에서 보면 키를 쥐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 하원이 무언가를 결정하면 그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오늘 투표 결과와 관계없이 절차적으로 오늘 확정되는 건 아니지만 오늘 표결에서 과반수 넘는 지지받는 대안이 나올 경우에 당연히 그 대안의 무게감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제 영국 정부도 그 대안을 굉장히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고 유럽연합도 그 대안을 진지하게 또 검토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과반을 넘겨야 영국 하원의 대안이 될 수 있고 오늘 과반을 확보하는 방안이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는데 하나도 안 나올 경우에는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과반은 아니지만 과반에 가장 근접한 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가장 그래도 그 예수표를 많이 받은 몇몇 법안을 추려가지고 오는 4월 1일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가장 많이 득표를 한 이제 대안들 몇 개를 놓고 결선 투표를 벌일 결선을 예정입니다. 한다. 예, 그래서 영국 하원도 이번에는 상당히 그래도 무언가 좀 대안을 내놓으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과반수를 넘기면 좋고 못 넘겨도 과반에 가장 근접한 몇 가지 안을 다음 주 월요일에 또 결선 투표하겠다 이런 이제 그 계획을 지금 세워놓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의향 투표 인디케이티브 보트가
어떤 결과가 나오건 정부에 대해서 영국 정부에 대해서 구속력은 갖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의회의 뜻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정치적인 영향력은 상당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브렉시트가 지금 긴박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영국 하원이 어떤 결정을 그러니까 과반을 넘는 그런 대안이 있다는 것을 표결로서 보여준다면 그 정치적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일 것이고 영국 정부도 그런 영국 하원이 과반수 이상으로 통과시킨 이런 인디케이티브 보트에 대해서는 당연히 무게감을 갖고 바라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야 되겠죠. 예. 근데 이제 메이 총리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의향 투표가 이 브렉시트 외에도 다른 사안과 관련해서도 몇 차례 있었는데 의향 투표가 모순되는 결론에 도달한 적이 참 많았다. 그래서 이 인디케이티브 보트 자체에 대한 회의론, 이건 네. 이제 일반적인 회의론이죠. 회의론을 메이 총리가 좀 제기하고 있고요. 아예 결론을 못 내리는 경우도 그 의향 투표에서 많이 우리 봐왔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메이 총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의향 투표로 브렉시트가 해결될지는 굉장히 회의적이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향 투표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의향 투표 결론대로 정부가 이행한다고 약속해 줄 수도 없다. 이런 얘기까지 해서 메이 총리도 굉장히 좀 강하게 지금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하원이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모르지만 그 결론이 나온다 해도 영국 정부가 거기에 따라간다고 자기가 장담할 수 없다. 그렇게 약속해 줄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참 영국 이 행정부가 뭘 결정하면 입법부가 안 따라주고 입법부가 뭘 결정하려고 하니까 또 행정부가 이렇게 좀 굉장히 센 발언을 하고 있고 손발이 다 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느낌이죠. 네. 근데 조금 전에 이제 테레사 메이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의향 투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 투표를 통해서도 뭔가 결과가 나오지 않고 예전처럼 그 불투명한 상황이 다시 반복이 될 경우에 메이 총리는 이제 퇴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메이 총리가 사실 의향 투표에 대해서 부정적인 게 메이 총리 나름대로는 브렉시트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합의안도 마련했는데 결국 영국 하원이 의향 투표까지 간다는 건 메이 총리의 합의안이 싫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찾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메이 총리가 의향 투표를 좋다고 얘기할 이유가 없죠. 당연히 싫을 겁니다. 메이 총리 입장에서는 의향 투표에서 뭐가 결정이 되건 간에 당연히 받아들이기 싫을 거예요. 의향 투표 내용을 받아들인다는 건 메이 총리 합의안이 실패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메이 총리가 물러나야 된다는 어떤 그런 당위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메이 총리 입장에서는 의향 투표를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어찌됐건 그렇기 때문에 영국 하원, 영국 정치권에서는 테레사 메이 총리와 유럽연합의 합의안을 사실 없는 일로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의향 투표하는 가장 간단한 이유로 생각하면 메이 총리가 가져온 합의안이 싫은 거예요. 영국 하원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뒤집어 엎을 것이고 따라서 의향 투표 결과가 나오면 영국 하원은 그 다음 수순으로 메이 총리 퇴진을 분명히 거론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안을 채택하든 분명히 메이 총리가 가져온 합의안은 그건 안 할 거예요. 그건 아니고 그거 외에 나머지 다른 여러 대안 중에 하나를 선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테레사 메이 총리는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금 내각에서도 테레사 메이 총리가 이끄는 내각에서도 지금 반란 가능성이 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당수 장관들이 지금 메이 총리 리더십에 반발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BBC 보도를 보면 최소한 11명의 장관들이 브렉시트의 진로를 바꾸지 않으면 지금 메이 총리가 이끌고 있는 이 브렉시트의 진로를 바꾸지 않으면 사임하겠다. 장관직 던지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 내각에서도 테레사 메이 총리가 유럽연합과 합의한 그 합의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류가 굉장히 높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소프트 브렉시트 뭐 여러 가지 뭐 무역 협정, 유럽연합과의 관세 동맹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다양한 대안들이 있는데 테레사 메이 총리가 가져온 합의안은 이런 여러 가지 대안보다도 더 안 좋은 영국 입장에서 볼 때는 최악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이 총리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데 메이 총리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초강수로 던질 것 같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오늘 그 보수당 하원 강경파 의원 모임 1922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연설을 지금 예정하고 있는데 로이터 통신 얘기를 보면 이 연설에서 자신의 사퇴 날짜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브렉시트 합의안 통과와 자신의 사퇴를 연기하는 초강수로 들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유럽연합과 합의한 합의안을 통과시켜 주든지 그게 통과가 안 되면 자기는 물러나겠다. 근데 사실 영국 하원이 메이 총리를 계속 공격은 하고 있지만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브렉시트 연기는 시켰지만 단기로 연기시켰기 때문에 기한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이 상황에서 메이 총리가 갑자기 물러나면 사실은
영국도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되면 뭐 노딜 브렉시트로 갈 수밖에 예.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영국 하원도 이렇게 메이 총리가 사퇴를 해버리면 굉장히 이게 그 후에 뒷수습은 다 영국 하원이 떠안아야 될 것이고 그 영국 국민들의 원성은 아마 다 영국 하원, 영국 그럼요. 의원들이 네. 다 짊어져야 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메이 총리도 그래서 자신이 물러난다는 초강수를 가지고 벼랑 끝 승부를 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흥미로운 게 유럽연합에 오늘 발언이 나왔는데 재밌습니다. 도널드 투스크 유럽연합 정상의회 의장이 오늘 의미심장한 발언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유럽의회가 브렉시트 장기 연기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단기 연기를 해놨는데 이 브렉시트 연기가 장기적으로 갈 가능성도 대비해서 열어놔야 된다. 네. 유럽연합이 이런 얘기했고 영국이 지금 브렉시트 철회 국민청원에 580만 명 이상이 서명했다. 글쎄 말이에요. 예, 네. 이걸 지금 유럽연합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또 제2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에 100만 명 이상이 참가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영국의 여론 변화를 유럽연합도 매우 주의 깊게 바라봐야 한다고 얘기했고요. 그 얘기는 영국 하원이 영국 정치권의 논리를 가지고 지금 브렉시트를 자꾸만 추진하려고 하는데 유럽연합 잔류를 바라는 영국 국민들의 뜻이 상당히 높다는 걸 유럽연합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유럽연합도 이 영국이 뭐 스스로 좀 철회를 해서 남는다고 하면 막지 않을 그러니까 유럽연합 잔류를 받아들일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이 가이 베르호프 슈타트라는 벨기에 출신의 유럽연합 의원도 영국이 4월 중순까지 지금 시간이 있는데 소프트 브렉시트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지기를 바란다. 그래서 어찌됐건 노딜 브렉시트는 안 일어나게 바란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결국은 영국이 유럽연합에 돌아올 것으로 생각한다. 일단은 소프트 브렉시트로 가되 영국도 체면이 있으니까 일단 소프트 브렉시트로 가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언젠간 돌아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알린 스미스라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유럽연합 의원은 스코틀랜드는 브렉시트를 원치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보수당을 제외하고 영국의 보수당을 제외하고는 모든 정당이 가장 좋은 브렉시트는 노 브렉시트 그러니까 브렉시트를 하지 안 하는 않는 거라고 거? 생각한다. 네. 이런 얘기를 스코틀랜드는 하니까. 그때도 그랬죠. 네, 네.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네. 유럽의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지지 않는가. 다만 그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장클로드 융커는 그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하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유럽연합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고 하니까 네. 영국 정치권이 조금만 정치력을 발휘하면 네. 지금 상황을 좀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영국 하원과 테레사 메이 총리가 서로 감정 싸움인지 서로가 지금 서로에 대해서 불신의 골이 깊어서 그런지 이게 참 영국 정치권이 영국 국민들의 뜻을 지금 못 쫓아가고 있지 않은가 좀 이런 느낌이 드는 영국 사람들이 상황인 것 같아요. 자존심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일단은 자존심 때문에 브렉시트 했다가 다시 가입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정말 망신이죠. 국제적 망신이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영석 기자였습니다.